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의 그 매파적 발언이요. 그것과 또 이제 30년 만기 그 국채 입찰이 좀 부진한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마감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욕 시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시장도 뭐 당연히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출발이 0.85%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뭐 장중에도 사실은 뭐 뚜렷한 움직임을 그렇게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도에 있다가 장 시작할 때 중간에 이제 매수로 조금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 바뀌면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5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12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16억을 순매수하면서 오늘 지수는 2409.66포인트 어제보다 0.72%가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그 출발할 때부터 1% 이상 1.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코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이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2.17%까지 하락을 해서 785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늦게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약화되면서 뭐 전환된 건 아니고 조금 약화되면서 낙폭을 뭐 약간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31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7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9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89.31포인트 어제보다 1.69%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는 양시장 모두 그 월요일 날 갭 상승에 대한 이제 일종의 갭 메우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오늘 1316원 90전 어제보다 6원 70전이 1316원 80전이네요. 6원 70전이 올랐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418억, SK하이닉스 341억 이렇게 샀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도 156억. 그 다음에 뭐 산 거는 네이버가 33억이 다네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전부 팔았습니다. 뭐 삼성전자 3억 샀지만 이거 뭐 샀다고 볼 수 없고 SK 하이닉스도 팔았고 현대차 팔았고 기아만 11억 사는 그 정도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이 세 종목을 외국인은 전부 오늘 매도를 했어요. 51억, 73억, 5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138억, 81억, 8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다 매도에 오늘 나섰다. 다만 이제 포스코 DX만 외국인 기관이 57억, 13억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그 좀 눈에 띄게 움직인 거는 뭐 그 제약업체에서 일부 좀 움직이는 게 좀 감지됐었는데 그렇게 뭐 이제 강하지 못하고 그 빈대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오후 되면서 좀 소멸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가장 두드러졌던 게 이제 반도체죠. 그것도 HBM 우리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뭐 이런데 그냥 HB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SK 하이닉스가 최초로 개발한 거잖아요. HBM이.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전체 마켓시어의 한 9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10% 이런 겁니다. 그 HBM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설비 투자에 10조를 집행하는데, 그 AI 시대를 맞아서 거기에 이제 특화돼서 들어가는 이 고대역 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설비 증설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서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더 앞서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백만개미 스쿨에서 3주 전인가요? 특집으로 해서 이미 여러분한테 말씀 자세히 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그 표시돼 있어서 고정해 놨으니까 좀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여러분도 신경 쓰셔야 돼요. HBM은 만약에 반도체가 돌아선다면 HB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HBM에서 늦었지만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그 HBM 3에서 4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4를 2025년에는 공급하겠다는 거를 목표로 잡고 진짜 글자 그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도 내년 이제 1분기부터는 HBM3E, 이건 이제 약간 그 HBM3에서 조금 어드밴스 된 건데, 이거는 이제 대량 생산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HBM 관련은 AI와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이제 그게 시장을 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여러분 아시지만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블록체인 뭐 디지털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또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거 현물 ETF 출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그 파월 의장이 그 더 올릴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제 보험 뭐 손보, 생보 뭐 이런 이제 보험 쪽이 이거는 이제 뭐 운영 수익 증가 기대하고 또 배당주로서의 기대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이것들이 움직이는 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뭐 HBM 특히 그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썸네일 위쪽에 달아드린 그런 종목들인데, 예, 그것들이 오늘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오늘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월요일날 급등한 거에 따르는 이제 갭매우기가 좀 아직 진행돼서 주 초반까지도 조금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 시장이 어제 이제 조금 빠지니까 그 영향을 동시에 이제 받은, 그래서 이제 주말인데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하면 시장이 굉장히 어떠세요? 답답하죠? 예,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신세계가 열렸구나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들어와서 막 마구잡이로 샀던 분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드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매도의 문제를 요즘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매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제 무슨 역적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말들은 잘 못하고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걱정은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대로 나올까 이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이제 메릴 린치가 내년도 한국 주식 그 대차 서비스에 대한 수익 목표치를 없음으로 잡았어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차 서비스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거 못하겠구나 해서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위축되겠죠. 또 글로벌 스탁은행인 SSBT, 스테이트 스트레이트가 국내 주식 그 대여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거가 예견되냐? 이 수급상 국내 시장에서 이제 뭐 롱숏 이런 거 걸고 뭐 또 해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엑시트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편한 뭐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인도나 뭐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걱정인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외국인들이 짐 착착 싸서 막 떠나고 그럴 수는 없죠.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공매도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정해서 또 새롭게 보완해서 이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새롭게 해서 내놨는데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떠날 데다 말 수도 있는 거고 뭐 돈 벌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쉽게 떠나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 막 둘 중에 선택.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증권업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애널리스트가 막 길거리에서 그 뭐 파는 거 좀 낮게 평가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조리돌림 비슷하게 이제 막 쫓아와서 막 항의하고 막 이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왜 증권에서 니네 맨날 산다는 얘기만 하냐? 판다는 얘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판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게 뒤따라오죠. 가진 분들이 야, 너 때문에 네가 뭐 외국 놈 앞잡이냐? 너 때문에 뭐 공매도가 이렇게 되고 주가가 못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 주가는 누구 때문에가 아닌 거죠. 이제 자기가 결정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것 때문에 더 첩첩해지는 거는 뭐냐면 월요일 날 급하게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딱 되니까 갑자기 예탁금이 한 4조가 늘었어요. 확 하고 예탁금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이제 뭐 옛날 2020년처럼 사기만 하면 다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셨다면 정말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고객 예탁금보다 고객 예탁 미수금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빵 터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딱 터지니까 그냥 너도 나도 야 미수라도 질러서 왕창 사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좀 무리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 차례 이 조치에 대한 충격 또 그거에 대한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반응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번 주 내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그런 거에 이렇게 휘말려서 저한테도 뭐 친한 분들이 전화 많이 하시는데 왜 안 올라? 공매도 금지했는데 뭐지? 이런 식의 질문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던 기승전 금리. 이 모든 문제는 금리로 귀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미국 국채 10년 만기를 보면 그게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큰 시장의 그 방향의 흐름은 그건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놓고 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구체적인 종목 전략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뭘 할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펀더멘탈 하나, 그 다음에 수급.
이 두 개가 다 필요 충분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종목도 일단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작전이라는 게 뭡니까? 작전 세력 막 이런 말. 작전 세력은 막 딴 사람들이 혹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수급해서 막 사면서 11위 평도 뭐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회사의 내용이 펀더멘탈이 진짜 뒷받침해 주느냐 이거를 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푹 꺾일 수 있죠. 물론 처음 꺾일 때 얼른 팔면 괜찮았지만 미련 때문에 이제 못 파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 펀더멘탈 한 축하고 하나는 수급이 살아나고 있느냐. 펀더멘탈 좋아도 수급이 안 살아나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안만 좋아도 수급 라인이 살아나지 않으면 수급 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 말고도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살아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장이 상당히 답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답답할수록 그 투자의 원칙, 원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점점 시장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AI 관련됐던 거, 의료 AI, 오늘 움직인 이제 HBM, 이거는 당연히 이제 AI 관련해서 움직이고, 또 바이오 중에서도, 의료 AI 쪽하고, 또 하나는, 암하고, 디멘시아, 치매 이쪽이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펀더멘탈과 수급이 맞아떨어지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을 좀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추워진다는데 아까 보니까 춥대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가을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슬콘생에 제가 사랑이 지난 이 자리 이선희 씨 노래인데, 이게 이제 왜 제가 그랬냐면 지금 이 시장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2020년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니까. 근데 이게 가고 싶다고 돌아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렵지만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그런 행동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원칙으로,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야, 매매 원칙이죠. 그게 어려울수록 글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춥지만 따뜻하게 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